안녕하세요. 노후법인 호연의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바꿨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유지해온 법리를 바꾼 거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상임금의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난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소정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정한 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놓는 건데요. 이게 완전 반대 개념이 연장근로 수당과 그리고 효율근로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장근로와 효율근로는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외의 근로,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이 개념이랑 비교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임금이다 보니까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효율근로수당을 산정을 할 때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통상임금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그리고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산정이 되고,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했을 때 공제를 할 때 이 기준 금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의 총액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이렇게 정의만은 했을 뿐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사 간의 이 해석상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과 관련된 산업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2013년도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를 형성을 했는데요. 2013년에 대법원이 형성한 통상임금 법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어떤 의미인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판례가 줄줄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이미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법에는 없는 새로운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현장의 갈등을 해소를 하려고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생뚱맞게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제시를 하다 보니 이 고정성이 무엇이냐, 어떤 임금이 고정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든지 정기성, 일률성 이 세 가지 요건은 거의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고정성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확정적인 게 아니고 불확실한 조건에 맡겨놔 버리면 고정성을 부정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고정성이 없는 여러 가지 임금들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으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임금, 혹은 출근 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 혹은 일정한 성과 달성이 붙은 임금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원이 부과한 이 고정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빠져버리는 임금들이 다수 발생했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통상임금이다, 아니야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어 왔었던 겁니다. 결국에 2024년 12월에 대법원이 10년 동안 유지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변경을 했는데요. 결국 이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정성과 관련된 노사 간의 갈등에서 근로자 측이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된 판례 법리를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회사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판결이 선고된 날 이후부터 산정을 하게 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원이 회사를 조금은 다독여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회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통상임금 이 판례의 변화는 임금 구조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기준에 맞게 임금 체계를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계를 이제 설계를 하고 있었던 회사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드시 체계를 개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거액의 임금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회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변한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변에 이제 전문가, 노무사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